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셀프 디스라 그러죠. 이제 자기 자아 성찰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사람들을 좀 잘 도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엔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좀 도왔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온라인으로 사람을 돕는 것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또 온라인으로도 1대1로 돕다가 나중에는 이제 커뮤니티 형태로 돕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커뮤니티 형태로 돕되 이제 막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커리큘럼들을 밟았는데 준비 기간을 굉장히 길게 좀 갖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 기간을 갖고 또 이후에 집중적인 변화의 시간들을 갖고 또 그 변화한 걸 유지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저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평생의 과정이 돼야 된다. 이런 가운데 저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바르실레 회복학교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까지 성과가 저는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물론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어느 초기 공동체 정도는 구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바르실레 회복학교를 이렇게 보면서 또 만들어 오고 세팅해 오면서 이제 계속해서 비교 대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나를 봐야 되는데, 그 잘하고 있나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데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떤 다른 익명의 중독자 그룹들, 익명의 중독자 가족 그룹들, 또는 상당 기관에서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 또는 이제 센터나 아니면 병원에서 이제 회복한 사람들, 아니면 혼자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뭐 종교기관에서 회복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이제 비교 대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나, 우리의 어떤 그 과정 중에 변화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 현재까지의 평가의 기준에서 우리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도 이게 누가 볼까? 이런 영상을 누가 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돕고자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내부 구성원들, 또 제 자신, 이런 사람들이 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이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바르실라 해보학교는 이제 좀 어쨌든 이 사람들 잘 도와보려고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다른 그룹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성공률 면에 있어서 남는 비율에 있어서를 좀 비교해 볼게요. 남는 비율. 그 이제 회복을 시작해서 그 기간에 들어와서 남는 비율.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예를 들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그룹이나 도박 중독자 그룹이나 마약 중독자 그룹이 현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왜냐하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많이 많아 보이는 거지, 떠나간 사람들과 대비해서 보면 그 수는 아주 극소수인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해요. 뭐 한 명, 만 명 중에 한 명 뭐 모임 오고 10만 명 중에 한 명 뭐 절제하고 뭐 몇십만 명 중에 한 명이 장기 절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살아남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과거에 12단계가 처음 이렇게 1930년대에 이렇게 세상에 빛을 발했을 때는 회복률이 그 남는 비율이 한 50% 이상이었고,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사람까지 합치면 75%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5%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부에서 굉장히 자성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회복학교를 이제 보면은 살아남는 비율은 그거보다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회복을 시작하면 한 뭐 100% 중에 한 2, 30% 정도는 이제 제가 볼 땐 살아남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50%는 안 돼요, 분명히. 근데 한 뭐 2, 30%뭐 많으면 3, 40%요 정도는 좀 살아남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 비율에 있어서 몇 퍼센트예요? 뭐 그 물론 우리는 그 표본이 굉장히 작긴 해요. 우리 2, 30명밖에 안 되는 표본이고, 여기는 뭐 이제
3,000명 정도 되는 그런 표본이니까 당연히 그 표본적인 차이는 굉장히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현재 상태에서의 대조군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살아남는 비율은 우리가 좀 더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밖에서 아주 낮은 비율로 살아남는 사람들에게 되게 부러운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되게 앞으로 개발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전투력이에요. 전투력, 야전성. 약간 요런 게 굉장히 강해요. 바깥의 사람들은. 이제 바깥에서 이제 회복을 한 사람들, 회복학교 밖에서 회복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자기를 케어를 안 해요. 아무도. 예. 예를 들어 모임에 갔잖아요. 모임에 한 10년을 다녀도 자기가 뭔가 말을 걸고 막 이야기하지 않으면 누가 나한테 와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우연찮게 몇 번은 있을 수 있어도 없다고 봐야 돼요. 뭐 애프터에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직접 뭐 멤버들에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냥 그 모임만 다니면서 그렇게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원자를 본인이 잡지 않으면 아무도 후원을 하겠다고 요청하지 않아요. 내가 널 후원해줄게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 삶에 다 바쁘니까요. 그리고 이제 막 뭐 몇 주 안 나와도 뭐 얼마 안 해도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또 그 회복의 과정들이 좀 이렇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모임에 와서 모임을 다니다 후원자를 잡고 뭐 커리큘럼을 잡아서 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후원할 수 있는 이 얼개들이 있긴 있는데 산발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게 또 여러 개다 보니까 뭐가 좋은지 몰라서 그거를 다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임에 갔어요. 근데 모임이 수백 개예요. 그 중에 뭐 하나 모임을 찾아야 되는데 모임이 어느 게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에 가서 후원자를 잡아야 돼요. 근데 후원자가 또 수십 명, 수백 명이에요. 그 중에 또 어떤 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어느 누구도 나한테 후원자가 좋다고 후원해주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또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회복의 커리큘럼이 어떠냐? 각자의 후원자마다 커리큘럼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잡으면 1년, 2년이 훌쩍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훌쩍 가면 또 다시 재발해서 병원 가고 뭐 교도소 가고 뭐 막 장취하고 또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가족들의 깽판 치고 범법자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갇혔더라. 폐쇄병동에 갇혔더라. 어떤 사람 교도소 갔더라. 어떤 사람 죽었더라. 어떤 사람 뭐 장애를 갖게 됐더라. 어떤 사람 뭐 이제 보이지 않는데 노숙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올라오는 정말 회복에 대한 마음속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그 열망, 그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정말 전투적으로 이제 달려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열망이 있어도 또 한번 하다 보면 또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잘못된 모임에 가서 잘못된 프로그램 후원자를 만나 잘못된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잘못된 모임에 갔는데 막 거기서 나누는 게 12단계나 회복의 모임에서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 아닌데 본인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막 듣기 좋은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고 미친 정신에. 그리고 후원자가 뭔가 회복 프로그램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아닌데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막 의사예요. 변호사예요. 막 아니면 뭐 기업가인데 돈을 막 수백억 대의 자산가예요. 막 이런 것들을 보면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옳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프로그램이네요. 12단계가 아니네요. 12단계를 이란 포장 아래 전혀 다른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그거를 이제 밟다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무서운 게 그 자기한테도 좀 효과가 먹힌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 돈을 벌게 됐어요. 자신의 내면은 엉망인데. 아니면 다른 사람 다 해끼치면서 자기는 절제만 해요.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을 계속 갖고 가면서 평생
이제 사람들에게 이걸 전파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여기에 오십시오. 이 사람을 도우십시오. 여기에 오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도 변했습니다. 이 사람도 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설득하면서 이제 커뮤니티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커뮤니티들을 여러 군데서 보게 되는데 제가 봤던 그룹 중에는 한 100명 정도 되는 그룹이 있었어요. 딱 한 사람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그룹이 이제 워낙 사회적 지위도 높고 워낙 그런 말재간도 좋고 또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순식간에 끌어모아서 한 100명 정도를 모아서 100명을 데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분하고 같이 좀 다녔는데 예전에 이제 파주인가 어디 이제 강의를 간다고 할 때 저도 차 몰고 가서 거기서 강의도 듣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딱 됐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그냥 인생 이렇게 하다 그냥 잘못된 프로그램 밟다 그냥 사람들에게 해끼치면서 죽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런 사람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 3자 입장에서 그런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저기 진짜 이상하다. 막 이런 거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식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찾아서 더 이제 열심히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잘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되는 프로그램이 뭔지를 찾게 되고 진짜 되는 프로그램만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알짜들을 찾아서 이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막 여기저기 막 이게 아니라 알짜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가게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사실 이렇게 회복한 케이스가 이제 저는 여기에 회복된 케이스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회복한 기간이 한 20년 가까이 되고요. 20년 되고요. 그리고 다녔던 모임은 일주일에 2번씩 하니까 뭐 수천 번 다닌 거죠. 예. 그리고 제가 만났던 후원자들은 9번의 후원 관계를 바꿨어요. 예. 그리고 뭐 임시 후원자까지 뭐 합치면 뭐 10번도 넘어요. 그리고 제가 밟았던 12단계는 12단계의 어떤 포장지를 싸고 있었지만 12단계 아니었던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3-4번 정도, 3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12단계 밟았을 때 확 이렇게 일어서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완전한 12단계는 아니었고 그 전에 밟았던 12단계랑 합쳐졌고 그 이후에 내가 좀 정리가 되면서 이제 좀 온전한 12단계, 온전하다는 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춘 12단계로 이제 바뀌게 된 거거든요. 이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제 발은 또 얼마나 많이 했냐면 한 달 이상 버틴 기간이 거의 없고 그리고 100일 이상 버틴 적은 뭐 진짜 손에 꼽고 6개월 이상 버텼던 적은 한 번인가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온전히 12단계를 통해서 회복된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 시간들 속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보게 됐냐? 진짜 막 살벌한 거예요. 같이 막 회복 엄청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막 전자팔찌 차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자팔찌 차고 왔고 어느 날 막 전화 맨날 하던 사람이 전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 갔나 이렇게 하면은 뭐 수소문에 보면 교도소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폐쇄병동에 가 있고 그 어떤 사람 막 전화해요. 갑자기 어느 날 한동안 전화 안 했던 분이 저랑 굉장히 많이 얘기도 나누고 막 그 오토바이 뒤에 딱 타고서 막 서울 시내를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했던 그런 되게 좀 얘기도 많이 나눴던 사람이고 자주 통화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전화해요. 그러더니 막 정신이 반쯤 미쳐서 막 누가 자기를 추적하고 있다. 뭐 엄청 대형 교회 뭐 어떤 사람들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막 쫓고 있다. 자기의 막 뭐 칩을 심겨놓고 막 자기를 쫓아오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막 그 사람들 욕을 하면서 막 한참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처음에 뭔가 했는데 이게 약간 정신이 반쯤 나간 거더라고요. 그리고 막 어느 날은 갔는데 모임에 엄청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이제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다가 다시 왔어요. 근데 쩔어가지고 완전히 중독에 쩔어가지고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완전히 이렇게 나이가 정말 10년은 더 이상 보이게 해가지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소름 돋았던 게 이제 그분이 저한테 제가 이제 경험담을 했는데 제 경험담이 되게 간절했고 되게 도움이 됐었나 봐요. 또 간절했나 봐요. 돕고 싶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분이랑 되게 서로 알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전화 통화도 여러 번 했던 분이거든요. 전화 통화 한 번 하면 1시간씩 하고 2시간씩 하고 근데 제가 그분이 저한테 쪽지를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근데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자기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라. 전화번호 적어주시면서. 저랑 그분이 아는 사이거든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보이지 않았다가 저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 치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하도 이제 중독에 이렇게 좀 힘들었다가 아니면 좀 상태가 안 좋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좀 무서웠던 게 옆에서 보면서 막 그렇게 한 명이 100명씩 데려다니는데 그 프로그램이 전혀 12단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을 망치는 길이고 굉장히 그 중독이 심하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처음에는 막 살려고 왔던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밟으면서 점점 좀비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막 표정도 없어지고 막 말하는 것도 이상해지고 정말 되게 무서웠어요. 되게 그런 걸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와 진짜 이거 장난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그 가운데서 이제 정말 그 회복에 전투력 있게 이제 임한 거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전투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저는 이제 재발이 잦았고 그리고 저의 딸린 식구들이 많았고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더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고 그리고 늘 힘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작동되는 곳을 찾아서 작동되게 할 사람들을 찾아 나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되게 괜찮은 데인데 제가 때가 아니었던 데도 있었던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때 배웠던 게 나중에 다른 거랑 합쳐져서 저의 삶을 바꿨던 경험들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효과가 있는 곳을 계속해서 쫓아다니게 됐고 그런 가운데 뭐 한국, 뭐 알코올, 뭐 가족, 알코올 중독자 가족, 뭐 또 성인 아이, 또 상담 기관, 뭐 정신과, 한국 모임, 호주 모임, 미국 모임, 뭐 또 유럽인들, 또 아일랜드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숱하게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듣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회복을 한 거죠. 그럼 어땠겠어요? 이 과정들 속에서 엄청나게 서러워요. 엄청나게 서러워요. 한 번은 갔는데 막 너 뭐 여자 꼬시러 왔지 막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룹 전체에서 막 저를 약간 뒷담화를 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영어 못한다고 막 엄청 그쪽에서 잘못 오해가 저한테 굉장히 매몰차게 얘기했던 적도 있었고 제가 막 뭐 제가 프로그램 밟으니까 원한 같은 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기억나는 게 그때 제가 뭐라고 막 얘기했었는데 그분이 너 뭐라는 거야? 너 이렇게 얘기를 영어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 뭐라는 거야? 너 지금 무슨 말하고 있어? 막 이렇게 되게 비아냥거리는 투를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그때 자존심 진짜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굉장히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모여있는 그 외국의 카톡 같은 게 있어요. 왓츠앱이라고. 그런, 이제 카톡 같은 데 제가 들어가서 뭐 이제 요청 같은 거 뭐 이거,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네 후원자한테 가서 물어봐. 딱 한 문장. 와, 이게 자존심 장난 아니게 상하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모임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전투력 게이지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혼자 했어요. 혼자 장소 구해서 책 펴놓고 그래 책이랑 나랑 신과 나랑 둘이서 모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모임했어요. 모임하다가 사람들이 안 오니까 홈페이지 만들고 사람들 오면 또 사람들하고 같이 나눔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투력 게이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회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 이렇게 흔들리기가 쉽지 않고 그 웬만한 거 다 경험을 많이 해봤고 그리고 그 작은 흔들림에 이렇게 잘 요동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붙들고 더 갈고 닦으려고 그러고 더 깊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이 야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피렘이에요. 뭐 정신병원에 몇십 번 폐쇄병동 입원했던 분도 있고요. 그리고 막 뭐 노숙했다가 막 살아남았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 돈 한 푼 없이 걸어서 모임 다녔던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막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뒷담화 당하면서도 막 그런 모임을 다녔던 분들도 있고요. 때로 막 하루 동안 아예 잠을 안 자면서 막 모임하고 막 외국에 날아가고 막 외국 멤버와 연결되고 이것 때문에 영어를 공부하고 다 통으로 에어버리고 막 책 한 권 아니지만 챕터들을 막 에어버리고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뭐, 야, 이 진짜 대단한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분들 정말 배울 바가 많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정말 야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또는 회복한 사람들하고 같이만 있어도 회복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정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말 한마디에 막 내공이 느껴지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들이 이 살아남는 비율이 굉장히 작고 그리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나기가 굉장히 극소수다. 하지만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정말 알짜배기다. 정말 빛처럼 빛난다. 빛나요, 빛나. 빛이. 예, 그런 거를 이제 보게 돼요. 그 단점과 장점이 이제 얘기가 되죠. 근데 그러면 우리 회복학교는 어떠냐? 우리 회복학교는 일단 이 야전성 약에서는 이제 요 얘기하기 전에 장점은 뭐냐? 장점은 저희는 아주 체계적이에요. 아주. 예, 이 체계성을 생명처럼 여기고 아주 체계적으로 해요. 처음에 오면 뭐 이렇게 기본기 영상을 하고 인터뷰하고 또 준비 과정 모임 연결되고 또 반드시 다녀야 되는 모임이 있고 그리고 후원자가 연결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인터뷰를 거쳐서 또 집중적으로 12단계를 배우고 12단계 이후에는 또 흘려보내는 과정들을 갖게 되고 그 흘려보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평생 또 이 회복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후에 이제 더 많은 또 더 12단계 안에서 더 탄탄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이제 갖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저희들 커리큘럼이에요. 아주 프로세스가 부드럽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리고 톱니 바퀴 물리시 탁탁탁탁 넘어가요. 물론 이제 약간의 디테일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이거 기획하고 다 디렉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거 우리의 강점이죠. 이게 강점이에요. 오자마자 막 기본기 영상을 통해서 뭔가 기본기를 딱 배우고 그리고 막 모임 다니고 막 또 뭐 프로그램의 기본 밟을 준비들을 착착착착 다 밟아주고 그리고 막 서로의 모니터링 해주고 후원자 붙고 그리고 동료들 붙고 탁 해가지고 딱 야무지게 해서 정말 안전하게 아이를 잉태해서 정말 탁 출산하는 데까지 쫙 이렇게 나오게 되고 출산한 이후에도 그냥 두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또 그런 과정들이 있고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굉장한 강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죠? 살아남는 비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딱 회복하려는 있는 열망이 딱 있으면 그걸 딱 잡아서 이제 그 열망이 있는다는 전제 위에서는 탁탁탁탁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비율이 높죠. 살아남는 비율들이. 그 후원자로 리더로 서는 또 후원자로 해서 12단계 마친 이후까지 나가는 데까지도 굉장히 좀 비율이 남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비교해서 보니까 이제 한국의 중독 그 어떤 본인이 사설 기관인데 중독 기관이라고 자처하는 기관에 그 세워진 리더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자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한 4명 정도가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한 7명이거든요, 현재. 예,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뭐 저랑 제 아내까지 포함한 10명이거든요. 근데 9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 훨씬 더 우리는 기간도 짧고 한데 속도가 더 높은 거죠. 그 확률도 더 높은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경험이 좀 적고요. 일단 경험이 적은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좀 야전성이 좀 약해요. 좀 야전성. 예, 요게 좀 약해요. 그리고 약간 좀 안일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냥 그래 내가 여기에 있으면 되지. 그냥 발 하나 턱하니 얹어놓고 그냥 내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다 회복하겠지. 사실 여기 안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긴 해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뭐 100 할 걸 여기는 한 1로 축소시켜놔서 한 거고 그러면 그 1을 100의 비율로 해야 되는데 그러냐? 그러진 않거든요. 오히려 1도 막 거기서 0.5, 0.2 막 이런 식으로 아주 더 줄여서 하지 그 이상에 넘치도록 하시진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경험이 적고 좀 안일해지고 그리고 야전성 같은 게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후원자 그룹은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후원자 그룹은 좀 더 딱 마음이 이미 좀 섰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딱 그런 견고함들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분들도 이제 기복이 있긴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견고함은 있지만 어쨌든 이 과정 안에 있는 전체적인 회복학교의 분위기는 약간의 안일함이 있고 그 약간의 약간의 야전성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경험이 적다. 이게 이제 저희들의 이제 약함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회복학교에 나온 사람들의 특징 아니면 회복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숙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포지션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학교의 약점은 뭐냐? 우리는 너무 친절해요. 너무 친절해. 이게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친절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의 동반의존적인 성향, 그러니까 잘 돕고 싶은 또 힘든 사람을 보지 못하는 저의 성향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저는 동반의존 성향이 있기 때문에 힘든 사람을 잘 못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어떤 그 힘든 시기들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이렇게 짝짝짝 이렇게 만들어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또 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 힘듦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 또 막 이렇게 뒹굴다가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마음속 영혼 깊숙한 곳에서의 절박한 가운데서의 열망 그리고 정말 내가 아니면 아무도 나를 회복시켜주지 않는구나라는 오는 어떤 주체의식 또 그 가운데서 제대로 된 걸 찾으려고 하는 그 수많은 경험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저희의 그 약점입니다. 우리 너무 친절해요. 우리 회복학교는. 또 저라는 사람이 또 너무 친절하고 그리고 저희 회복학교가 또 너무 친절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또 과정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초창기엔 더 심했어요. 예, 더 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이제 보완을 해나가고 있고 이제 앞으로 더 보완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경험을 늘리는 부분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제 외부의 모임들을 이렇게 방문해 보는 걸 과제로 내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했어요. 과거엔 그런 과제가 없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좀 그 경험이 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장이 됐어요. 예, 그런 그래서 여타 상당 기간보다는 저희들이 아마 좀 더 경험이 많을 거예요. 아마 여러 듣고 배우는 것들이 많아서 나중에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도 다닐 수 있으면 훨씬 더 경험들이 늘어날 거라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보완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분들이 이제 회복하려는 회복하는 과정들을 밟지 않거나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들고 뛰고 같이 막 이렇게 해야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원함이 없으면 돕지도 않고 자원함이 없으면 굳이 우리가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원함이 없으면 자원함이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바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디서 또 많이 깨달았냐. 외국 후원자를 만나면서 제 예전에 외국에 이제 제2로 시작하는 이제 후원자가 있었는데 그 후원자가 이제 저를 돕는 방식에서 또 사람을 돕는 방식이 좀 바뀌는 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저를 굉장히 많이 쪼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제 막 그 말투도 영어도 막 굉장히 투박한 영어여가지고 막 도저히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때 사람 만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카이프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저한테 막 더 열심히 하라고 막 이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국말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 그래서 알았어. 나 열심히 할게. 더 열심히 해. 알았어. 열심히 할게. 더 열심히 해. 알았어.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알았어. 더 열심히 해. 이거를 계속해요. 나 미쳤나 이 사람이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엄청 쪼는 거예요. 쪼아가지고 엄청 프로그램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열심히 했는데 그게 진짜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그분 또 다시 임시 후원자로 잡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또 열심히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태도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이제 강조했던 게 뭐냐면 너가 사람을 도울 때 너 너무 친절하면 안 돼. 그리고 너 너무 그렇게 그 사람들 편에서 그렇게 회복하려고 마음도 없는 사람들 붙들고 들고 뛰면 안 돼. 분명한 경계선 가운데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야.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의 실패를 통해 배운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 회복학교도 진짜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을 돕기로 저희들이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또 열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돕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하려고 좀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회복 안 하는 사람들이나 멈춰 있는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버려두냐 그게 아니라 그분들 좀 기다려주는 거죠. 열망이 생길 때까지. 예, 그래서 뭐 한두 번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지만 좀 열망이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이제 전략 중에 하나예요. 정말 열망이 있는 사람을 돕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썼던 거는 이제 이건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써야 될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의 힘든 시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 주려고 너무 하지 말자. 물론 어느 정도 도와줄 필요는 있지만 그 힘듦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이제 우리가 너무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자. 그 힘듦에 집중하지 말자. 대신 그들에게 도구를 쓰는 법을 알려주고 그 도구를 쓸 수 있도록 제안해주고 그 도구를 더 잘 쓸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집중하자. 이게 저희들의 전략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면 적을 다 죽여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편하죠. 현재는 막 적이 있으니까 무섭고 하니까. 그런데 어때요? 정작 내가 24시간 다 붙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혼자 있을 때 결국은 총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 총 쏘는 법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총 쏘는 법을 보여주고 그리고 용기 주고 격려해서 전장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죠? 총 쏘는 법을 배우고 전략도 배우고 전술도 배우면 때로는 막 살떨리는 총알이 그냥 휙 하고 지나가는 순간도 겪고 때로는 다리에 총도 맞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서 살아남는 법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들에게 막 적들을 잡아주고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들의 총 쏘는 법들을 좀 가르쳐주자. 그래서 저희에게는 그것이 12단계고 또 모임을 활용하는 법이고 후원자와 지내는 법이고 공동체 안에서 지내는 법이고 공동체 안에서 흘려보내는 법들을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회복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입니다. 때로는 광야에 버려둘 줄 아는 게 저는 진짜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정말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열망과 그리고 그 불일 듯 일어나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의 자원함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 안에서 살아남을 때 진짜 자원함이 있고 진짜 혼자서도 그 도구를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후원자는 회복학교는 그럼 이거를 그냥 그 안에서 그럼 살아나는 사람만 돕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방치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열망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들어두고 그리고 그걸 쓰는 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잘 쓸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걸 쓸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걸 쓸 수 있는 환경들과 그 전장들의 기회들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과에 대해 격려해주고 실패에 대해 피드백해주고 그리고 동지들을 붙여주고 이게 저희들의 회복학교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사람을 키워서 회복학교 일꾼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뭐 우리가 써먹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착취하겠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회복학교에 있는 모든 활동들은 그 안에 속해 있는 저를 포함해 이 안에 있는 모든 뭐 피후원자, 후원자, 멘토, 멘티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이 회복하고 성장하고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뚝심 있게 중독자 가족 성인 아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도구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희가 애쓰려고 합니다. 저희 슬로건이 있어요. 저희 슬로건은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든 열망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환경이 예전에는 저는 친절한 체계적인 이것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들에게 야전성을 키워줄 수 있는 그 환경 또한 여기 환경에 포함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회복학교 안에서 회복을 해나가면서 조금 제 스스로 좀 이렇게 그냥 괜찮겠지 제 스스로 회복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좀 더 야전성을 키우고 좀 더 많은 경험들을 하고 또 많은 젖줄들과 연결이 돼서 또 흘려보내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그리고
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흘려보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좀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또 누군가가 보시는 누군가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도 있겠지만 또 저도 생각을 좀 정리하고 기록용으로 또 남기는 부분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전국에 또는 전 세계에 못해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같이 뛰고 있습니다. 늘 힘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계속해서 회복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